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또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봄철입니다. 봄철에는 특히 공기 문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요즘 들어서 이 공기 산업에 대한 이쪽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쪽에 그 선도 업체를 달고 있는 네오 에스테이지의 손영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손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분들이 오늘 상당히 기대가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 에스테이지 대표 손영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시청자분이 요즘 아침도 좀 항상 이렇게 보는 게 공기가 어떻게 되느냐, 초미세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2016년도에 창업한 회사고요. 네네. 키스트에 위치한 회사고요. 지금 현재 그 어쩌면은 공기를 다룬다, 치료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산업보다는 오히려 공기는 더 더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취지를 갖게 됐습니다. 네. 공기를 다룬다, 네, 치료한다. 네, 아주 인상 깊은 말인데요. 지금 요즘 아주 절실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 이상기후 문제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공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공기 산업의 얘기를 오늘 좀 처음 듣는 걸 많이 배우는데요. 예, 일단 네오 에스테이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기업 명칭의 의미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네오 에스테이지는 네. 뭔가 새로움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네. 심지어 투게더 아니면 그 위빌 뉴 테크놀로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존하는 네. 또한 나누어 쓸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앞서가는 시청자분들은 좀 잘 아시겠습니다는 공기 산업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친근하기도 하고 또 정의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기 산업이 뭔지 이걸 좀 이렇게 그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그 사람이 물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고요. 마시는 물의 한 16배 이상 하루에 흡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또한 중요하지만은 이 생태계 전체가 네네. 지구 전체가 살아있는 그 식물이나 동물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네. 또 자연환경 내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었나 산업화가 되면서 정말 뭐 석유가 물보다가 비싸졌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라고 예측했듯이 네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주범은 사람인데 네네. 자연은 그대로 있고 그 속에서 이 결국 인간이 파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시 피드백되는 그런 의미로 보면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 전체로 보게 되면 그 아시아권 특히 네네. 유럽은 좀 덜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 전체 규모는 한 166조 이상 지금. 가장 궁금한 점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서 나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 좀 전문가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들이 그 엄밀히 따지면 이 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파티클이나 가스상 물질들을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게 센서라는 부분입니다. 그 센서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그 값을 기계적인 값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수학적으로 산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정보를 빨리 가져와서 리딩을 하느냐 민감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최근에는 그 지금 4차 혁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네네. 이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또한 그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대다수가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부분을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우리가 요즘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같이 연결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만큼 편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그걸 다시 내가 준 정보를 남이 공유를 하고 네. 또 보관이 되고 또 응용이 되고 AI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센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소형화시켜야 되고 또 직결성으로 바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 화학적인 부분은 필터 쪽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키스트랑 공동 연구를 해서 그것도 출원하고 있었고 그런 환경 센서 분야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센서 관련해서 지금 항구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들이 네. 그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적외선을 그 쌓아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갔을 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어 급속으로 설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항구적으로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그런 센서들이 만들어진다면 환경 센서가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산길을 가는데 어떤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피가 났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도 리딩이 될 수 있는 냄새를 맡아서 자동차가 거기를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본격적으로 기업을 알아보기 전에 예. 요즘 궁금한 것이 초미세먼지 나쁘다. 뭐 미세먼지 나쁘다 하는데 반드시 또 창문을 또 환기시키라 그래요. 네, 그러면 예, 그렇죠. 밖에 해가지고 안이 좋았던 게 관리가 되는 게 더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첫째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어떤 굉장히 그 기술적인 부분을 부각시켰던 부분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황사가 온다. 예를 들어서 황사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네네. 뭐 어떤 부처로 따지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을 닫아라. 환경부에서는 문을 열어라. 아니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들어와서 문제도 되겠지만은 실내에 공기질이 나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이 이 모든 동물이 네네. 특히 포유류 같은 육상에 있는 동물들은 산소를 먹고 CO2를 내뱉습니다. 네네. 또 식물은 CO2를 먹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메커니즘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내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면 지금 사실 그 작업장이나 실내 환경 기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0ppm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서 수시로 문을 열어라, 닫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CO2가 높게 되면은 1000ppm 이상 되게 되거나 뭐 3000 심지어 40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우리 위원님께서 타고 가시다가 창문을 왜 열겠어요? 답답한 것도 있지만은 약간의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CO2가 사람을 약간 어지럽게 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창문을 겁니다. 자동차 문도 장거리 할 때 자꾸 이게 열어줘야 되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왜 거기 가서 운동합니까? 그냥 뭐 술 먹고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가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네네네. 관공서 아니면 뭐 기차역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에는 네. 사실 보이지 않게 이 환기 공조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그 방법을 고안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A, B, C, D 방이 있으면 네네. 예를 들어서 A 방에 있던 확진자가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방으로? B, C, D까지 확산이 되는 거죠. 공조 현상이 시스템을 났습니다. 통해서. 예, 네. 공조 시스템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의 필터를 쓰게 되면은 A 방에서 B 방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뭐 커피숍에 가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손 박사님 말씀대로 어이구 저 밑에 온풍기에서 온기가 나오는 쪽에 앉지 마라. 네. 내가 코로나 안 걸렸어도 저기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네네. 그 문제가 됐었던 걸로 생각되는 부분이 네. 공기청정 살균기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에어컨이랑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공기청정기를 쓰게 되면 사실은 헤파라는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거는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쓰는 게 확산을 막는 부분입니다. 네. 에어컨은 확산을 시키지만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이 약간 그 오인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헤파 필터라는 이 필터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도 모든 시스템 자체가 네. 천정의 헤파 필터가 거의 천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특별히 그 코로나 이후에 네. 그 네오 SDG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오 SDG가 제안하는 그 솔루션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잠시 말씀했습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탁월한 효과 때문에 지금 부각되는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네.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좀 어떻게 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약간 앞서 있는 기술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요. 그 저희들은 이 한국과학기술은 키스트와 공동 개발한 소재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면 유해성 가스를 기존의 청정기들은 네네. 흡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에다가 가둬놓는 건데 저희들은 그거를 탈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새까맣게 뭐니까 청정기가 더 혼탁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거는 네네. 그 기능을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네. 환경이만큼 공간이 많은 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필터링이 된 거고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그 공기청정이나 공조에 쓰는 물질들을 보게 되면 화학적인 거와 물리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거라는 거는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물리적인 거는 파티클의 어떤 사이즈를 갖고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기존의 공기청정기는 활성탄이라는 숯을 쓰고 헤파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거기에 가미를 해서 다음 부분이 뭐냐면 유해가스를 분해하고 흡착이 아니라 활성탄은 흡착을 하지만 네. 활성탄도 쓰지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CM 펠렛이라는 물질은 이 대기상에 있는 산성가스를 분해해 버려서 결국은 소량의 산소가 남고 또 한 가지의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헤파 필터가 미생물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초미세먼지를 잡지만 가스는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달라요. 네네. 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마이크론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네. 이 기체상 물질들은 옴스트롱 단위입니다. 훨씬 10의 6승과 10의 9승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네네. 기존의 헤파 필터에서 가스를 이렇게 튕겨낸다. 분리막 기술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작년 2021년 그 특허청에서 그 특허 대상을 받았던 기체 분리막 네. 그런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들은 수년간 노력을 해서 갖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옆방에서 문제가 생겨도 A라는 방에 문제가 생겨도 B방에 공조가 돌고 계속 순환이 되면 필터링이 되고 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세상은 아마 모여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 살겠지만은 네. 이런 마지못해 출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지금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 회사는 그 사실은 공공 조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 SDG 하니까 네오큐어라고 뜨더라고요.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뉴. 네네네. 뭐 그런 부분이고 큐어라는 말은 많이 뭔가 케어랑 예. 새롭다는 네네.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이밍을 했고 사실은 이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법인화시키고 커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는 비전도 철학도 좀 커야겠다. 그러면 네오큐어라는 상표로 두고 네네.
네오 SDG는 뭔가 그래서 테크니컬한 부분도 그렇군요. 있고 또 새롭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네오 SDG의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 공기청정. 단순히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살균까지 포함합니다. 살균까지 이렇게 하면 다양한 분야로 응용력이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개괄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이미 벌써 저희들이 그 초창기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네네. 이런 주거 환경도 중요하고 관공수도 중요한데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 뭐 모비스 같은 경우 지칭해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술을 찾고 있을 거예요. 일부 또 애프터 서비스 쪽에서 그 얘기 뭐냐면 차량이 달리고 있던 보통 하루에 평균 차를 승용차를 타는 평균 시간이 한 2시간이라고 보더라고요. 네네. 보는데 외기와 내기를 구분을 수동으로 하지만은 자동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차 스스로 네네. 하고 계신데 외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가스성 물질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차량용 필터를 캐빈 필터라 에어컨 필터라고 알려져 있는 필터를 저희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외기에서 들어오는 가스성 물질이 분해될 것이고 안에서 발생하는 그 담배 냄새라든가 또 저도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CO2가 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아니면 뭐 강아지를 실었거나 이런 부분이 실외기가 번갈아 돌아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완전하게 케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네네. 저희 제품 그런 특성을 갖고 제가 감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 네네. 하나는 이제 벽지하기는 좀 뭐하고 이런 시공을 할 때 하는 보다는 저는 이제 조형물 같은 거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미술시간에 데생이나 하는 그 비너스상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공예품들을 만들어 집에 이렇게 세워놔도 공기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왜 우리 숯을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조형물로 이렇게 놨던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네. 이 한때는 유행했습니다. 예, 네네. 그 숯은 수명이 짧고요. 네네. 저희들은 이거를 조형물 만들면 이게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그런 물질들을 분해해버리고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방향제 탈취, 냄새 많이 나왔습니다. 네. 탈취랑 그 메커니즘이 탈취랑 멸균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자 구조가 있는데 네네. 탈취라는 거는 열을 가하든 아니면 끊어 먹든 이렇게 되면 물질이 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박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멸균도 뭐냐면 세균의 세포벽을 터트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분자를 없애버리는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탈취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나게 뭔가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게 날아가고 나니까 그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냉장고의 김치 냄새를 어떻게 잡냐 뭐 이런 거와 비슷한 부분인데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특별히 네오에스티 입장에서 중점을 주력하는 산업 분야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항상 기술이라는 거는 저는 누가 물으면 말씀드려요. 오늘까지 기술은 제 기술이 맞지만 네네. 내일은 모른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중요한 대목인데요. 맞죠? 오늘까지 내 기술이니까 예. 내일은 내 기술이 아닐지 모르겠다. 누군가 또 뛰어넘을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철학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나눠주고 싶은, 같이 가고 싶은 그런 게 상당히 강한 회사입니다. 네네. 어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컨비네이션 시키면서 같이 동반자로서 많은 부분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것이 확대됐을 때에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물론 뭐 일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분명히 좋은 건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영향이 어떤 한계가 온다면 다른 부분도 같이 나눠서 이 산업을 많이 알려서
지금 같은 시대에 살균까지 하면서 냄새를 없애고 안전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빨리 이거를 순차적으로 풀어야 되고 제일 먼저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나 네네. 요양시설,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가정은 또 포함되겠지만 네네. 특히나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공기청정기에 있던 시대가 아니고 공기를 청정하게 살균을 해야 되는 시절이 오는 거기 때문에 방역이 아니라 계속 가동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를 사실 또 매는 그렇습니다만은 기업인들이 제품 새로 나올 때마다 원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항상 원년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은 원래는 그 조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혁신 제품이라든가 조달 누수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방향을 하고 있지만 또 민수 시장에서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이미 벌써 굉장히 큰 업체와 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그래서 네네.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지만은 순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기질, 공기청정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그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손 박사님이라든가 네오 SG 같은 경우는 공공성, 사회성을 굉장히 중시한 다리는데요. 요즘 뭐 경영에 있어서도 뭐 환경 문제, environment 문제, 소셜 밸류 문제, 가버넌스 문제, ESG 문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공헌 문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손 박사님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는 아까 계속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사회는 없다고 판단은 해요. 네네네. 그러나 그걸 노력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또 새롭게 있다면 빨리 신속하게 적용을 해서 네네. 예를 들면 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듯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쓸 수 있게 신속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공공자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부 과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네. 계속 지금 저희들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빨리 푸시를 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로보크린이 상당히 많다면요. 높은 네, 기술 예, 인정받아서 그것 좀 네. 다시 소개해 줄까요? 네네. 저희들이 우연찮게 그 뭐 해외 뉴스를 통해서 그 신문을 통해서 한번 LA 타임즈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팬데믹 발생하기 전에 일본이나 미국, 뭐 중국은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테스트용으로 많이 지금 나가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다시 또 미국 쪽에서 FDA 승인용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아직 저희들이 인지도가 브랜드 이미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 네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써보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실제 사드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은 한 5천 대를 팔았습니다. 중국에. 뚫려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거는 가져가더라는 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경쟁력입니다. 예. 네, 기술적이고. 써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차량용도 자그맣게 만들어 파는데 대다수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은 거 써보니까 괜찮네. 큰 거 사, 한 개 더 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봤는데요. 네. 목표치를 한 11일 만에 딱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거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아닌 정말 지인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1차 크라우드였는데 한 30-40명의 그 소액 주주분들이시잖아요, 저한테. 네네네. 용기를 주시고 전혀 모르는 업체에 기술력만 보고 투자해 주신 그분들한테 저는 제 가족 다음으로 우리 식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우리 회사를 믿어준 그 마음. 저 아마 사업을 얼마나 할 줄 모르지만 지금만큼 짜릿한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니까
방송 시간이 금방 갔어요? 벌써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이렇게 예. 우리 손 박사님이 마지막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이제 끝났다고들 하기도 하고 좀 남았다 아니다 또 새로운 것이 온다. 허나 저희들은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반드시 뭐 공존을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마스크 벗고 정말 맑은 공기 신나게 한번 마시고 싶은 세상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손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 리듬 마지막 마무리 반연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측면에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내 생활에 필요한 대목이니까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볼 것을 권하시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